제가 지금 총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면도를 구해와서 가도면을 그려온다. 두 번째, 한쪽 방향으로 도면을 그린다. 세 번째, 개구부를 측정한다. 개구부는 주로 이제 창호와 도어 사이즈. 그런데 이제 도어나 창호 사이즈는 어떻게 잰다? 어떤 사이즈를 상, 중, 하로 이렇게 재서 가장 작은 사이즈를 기입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도어와 창호 사이즈만 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왼쪽 벽에서 몇 떨어졌는지, 바닥에서 몇 떨어졌는지까지 그려두면 2D 도면에는 상관이 없는데 3D 도면을 그릴 때 상당히 유용하다. 네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층고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층고가 다 똑같을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 레이저를 이용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층고를 재면 보시다시피 이제 2300이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실은 2300인데 한번 화장실 재볼까요? 화장실은 2060입니다. 이렇게 각 공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높이에 대한 것까지 확인하면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가 끝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스위치, 그 다음에 콘센트 이런 것들을 기존 도면에다가 트레싱지를 올려서 표시를 합니다. 이쪽으로 같이 와보시면은 현재 도어가 있고 이곳에 이제 스위치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스위치가 하나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센트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콘센트가 여기 보시면 한 개 꽂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물 하나, 여기 랜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C1, 그 다음에 왼쪽에 랜선 L1. 일단은 먼저 이렇게 개수와 용도를 뭐 스위치냐 콘센트냐 랜선이냐 이 정도를 파악하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또 벽에서 얼마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큼 떨어졌는지 등등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도면까지 끝나게 돼요. 전기도면까지. 그럼 이게 다섯 번째 실직 방법이에요. 그럼 전기도면까지 끝나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여섯 번째는 이번 당 현장에서의 특이사항들만 이제 별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오늘 여기에 처음 왔는데요. 특이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선 이번 현장에서의 특이사항은 첫 번째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안내 방송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전체 관리사무실에서 어떤 안내 방송을 할 때 하는 방송 스피커인데요. 실제로 인테리어 할 때 여기 부분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이제 페인트를 간단하게 칠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좀 노력을 하면은 여기를 뭐 목수나 이런 거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특이사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보통 이제 벽이라고 하면은 도배한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도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시계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천정에 보면은 천정에 등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에 있는 등박스를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시트지를 새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건 같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 알판하고 동일해요. 네, 이것도 이제 특이사항이죠. 일반적으로 도배하는 벽면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포인트 줄 수 있는 벽이기 때문에 이 벽에 대한 어떤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관인데요. 현관이 실은 이 부분이 마감이 잘 안 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올려드렸던 문정동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이 마루구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감이 안 떨어질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기를 똑같이 목재로 할지 아니면 대리석으로 올릴지 타일을 감쌀지에 대한 아직 디자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돼야 돼요. 보통 이제 타일 공사할게요, 마루 공사할게요는 이제 고객들이 잘 결정을 해요. 근데 마루구틀은 뭐 할게요 이렇게 정하진 않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인테리어 업체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뭐 좀 잘해주고 싶다 하면은 뭐 이걸 뜯고 다시 할 것이고, 이걸 여기다 돈 들이고 싶지 않다 하면 그냥 여기를 좀 사포질해서 페인트 칠할 거예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시트지가 좀 붙어 있네요, 원목에. 근데 이런 특이사항이, 이런 부분이 지금 특이사항이 있다는 걸 발견했고요. 보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랜선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랜선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관리사무소에다가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뎀을 어디에 설치해야만 각 방에 인터넷을 같이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각 방별로 인터넷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1층에 어디 통신함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새로 선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쪽 나오면 네. 여기가 샤시가 이제 교환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이게 라운드진 창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고객이랑 협의를 할 거예요. 이 라운드지게 만들 것인지 동일하게 아니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라운드진 베란다가 있다 이 정도가 좀 특이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보시면요. 뭐 이런 건 이제 저희가 현장 처음에 와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특히 베란다의 안쪽 창고를 보니까 이렇게 아이소핑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재료를 보면 이제 굉장히 얇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얇죠. 이런 거를 이제 붙여놓은 이유가 유출을 해보면 여기가 결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결로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결로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객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닥 마감. 보시다시피 여기는 얌전하게 타일이 깔려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시멘트 바닥 그대로예요. 그럼 역시 이런 것들도 알아서 이제 보통 고객님들은 뭐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이런 부분들까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타일 마감해 주세요, 아니면은 장판 마감해 주세요 등등으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타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단열 공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이제 뭐 열화상 카메라나 이런 걸 통해서 온도차가 얼마큼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저희가 그 층고를 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층고를 잰다라는 것은 각 방마다의 층고를 재는 것도 있지만 뭐 여기 보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단 차이가 나는 구간들도 도면상에서는 기역자로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낮다라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3D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